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있는 팔공산이 올해 1월을 기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2022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해 국립공원 보전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에게 문화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설을 대폭 개선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종원 개정안이 오는 19일 3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 배경과 필요성, 종법 개정안 방향, 추진 일정 등을 이틀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조직 개편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현대인의 마음치유와 불교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올해도 명상과 상담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국내외 학술대회와 공개 사례 발표회 등으로 불교의 가치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와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있는 팔공산이 올해 1월을 기해 국립공원으로 승격됐습니다. 2022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관련 행사에 참석해 국립공원 보전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에게 문화포장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설을 대폭 개선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돈명스님은 포장 수후는 역대 조사 스님과 선배 스님들의 수행과 노력의 결과라며 사찰림과 불교문화 전승에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도립공원에서 국내 23번째 국립공원이 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이 어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회주 돈명스님에게 문화포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천년고찰 동화사와 은혜사가 자리 잡고 있는 팔공산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을 간직한 우리 불교의 중심이라고 국립공원 승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교문화 유산을 통해 팔공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화포장을 받은 돈명스님은 오늘의 수후는 역대 조사 스님들과 선대 스님들의 수행과 노력을 대신 치하받는 자리라며 1700년 동안 이어져 온 불교 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팔공산 국립공원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공원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며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습니다. 팔공산은 문화경관의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특히 은혜사, 동화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팔공산 국립공원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 국립공원이자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도약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돈명스님에 이어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과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은 팔공산을 보전해온 공로로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기념식에는 동화사 방장 의현스님 등 불교계 주요 인사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축하했습니다. 팔공산은 갓바위를 비롯해 동화사 은혜사의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자원 90여 점과 5천여 종의 야생동물, 폭포, 계곡 등 70여 곳의 수려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화사와 은혜사를 비롯해 지역 불교계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계기로 사찰림과 불교 문화를 전승하고 향유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추진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종원 개정안이 오는 19일 3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직 개편의 배경과 필요성, 종법 개정안 방향, 추진 일정 등을 이틀에 걸쳐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직 개편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종단 개혁 30주년 성과 계승과 미래지향적 종단 조직 혁신을 위해 총무원 집행부가 종원 개정을 추진합니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단 운영을 위해 조직 활성화를 위한 쇄신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변화와 환경 변화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사년 당시 안정적인 교육과 포교 사업을 위해 벼런화가 추진됐는데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충족됐고 벼런으로서의 위상과 의미는 축소됐다는 게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교육과 전법 포교는 종단의 궁극적 목표이자 존재 이유로 단일화된 대책 수립과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스님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것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전체 모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혼으로 되어 있고 그리하여서 총무원 전체의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고 있는 측면이 사실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큰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무부의 승적과 수계 법계 등의 분야와 교육원의 교육 연수 분야 등 스님 관련 기능이 분산돼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재무부와 문화부의 사찰 기능 분산으로 관련 정책 수립과 통합 정책 수립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도 관리와 조직 역량 결집 등은 총무원의 행정력과 협력 체계를 이뤄야 하며 종단과 사찰, 신도단체 관리 등 포교 조직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은 총무원 전체 포교 조직화, 또 총무원장 스님의 가장 주된 업무가 포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안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상과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총무원으로 행정체계를 단일화하고 동력 제고를 위해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조직 개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각 부서별 기능 분리로 인한 세무, 국고, 대사회, 대정부 정책 등 시대 변화에 대한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현 조직 내에서 업무 범위가 관장돼 있지 않고 부문별로 각종 위원회가 조직돼 조직 재설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됐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 적에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에는 좀 많이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구소를 통합을 해서 규모를 키우고 정말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탄생시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우봉 스님은 현안 사업 발생 시 조직별 기능과 원별 직제 정원으로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이며 유기적인 조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울주군 보덕사가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3층 금강탑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울주군 가지산 보덕사는 지난 1일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효암 스님과 신도회 김남규 회장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3층 금강탑 봉안법회를 봉행하고 상북면 행정복지센터에 소외 이웃을 위해 백미 10kg 100포를, 상북면 청년회에 지역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효암 스님은 보덕사를 지역 대표 사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덕사 3층 금강탑은 국산 황등석으로 2개월에 걸쳐 조성됐으며 탑신 1층에는 약사열애불과 석가모니불 등을 사방불로 조성하고 탑신부 2층에는 부처님 혈사리와 치아사리 등 사리 5과를 봉안했습니다. 일산 소방서장이 지난달 17일 병실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환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간호사 3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은 지난달 28일 병원 5층 회의실에서 표창장 수여식을 열고 빠른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단시간에 상황을 정리한 간호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왕지에
안현미, 김수연 간호사는 소속 병동 한 병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시작되자 소화기로 진화에 나서 15분 만에 불을 끄고 190여 환자를 빠르게 대피시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업무 협약을 맺은 세계적인 프랑스 조리 교육기관 르꼬르동 블루에서 채식 전문과정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강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강의에서 사찰 음식 전문가 법송 스님은 겨울 콩나물 김밥, 매생이 수제비 등의 조리법을 강의하고 한국 사찰 음식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2019년부터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2차례 사찰 음식 강의를 진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본교인 파리 캠퍼스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고종 출제가자 전문 교육기관인 동방불교대학이 신입생 70명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태고종 종립동방불교대학은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입학식을 열고 불교학과 52명, 범패학과 18명의 신입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자긍심을 갖고 불교 지도자와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행 활동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방불교대학은 1982년 태고종 종립 불교 포교사 전문대학으로 출범해 40여 년간 종단 교역자와 불교 지도자를 양성했으며 지금까지 1,89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 치유와 불교 명상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명상심리상담학회가 올해도 명상과 상담을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갑니다. 국내외 학술대회와 공개 사례 발표회 등으로 불교의 가치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정현선 기자입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가 현대인의 정신적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치유 명상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올해 봄, 가을 학술대회와 4차례의 공개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오대산 월정사와 연계한 성지순례 명상 세미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손강숙 회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오는 18일 대만 불광산사에서 춘계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과 대만의 전통적인 불교 명상 상담과 서구의 명상 상담 융합 방안을 모색합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임경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금강 스님, 대만 불광산사 선원장 스님 등이 참여해 우리나라 관화성과 모문관 수행을 바탕으로 명상상담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추계 정기학술대회는 서울에서 열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중독과 우울을 주제로 임경 스님을 비롯한 명상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중독, 또 대학생들의 중독, 성인들의 중독,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중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태를 알아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처 방안들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우리가 명상이 어떻게 중독에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중독으로서의 명상의 개입 방안에 대하여 주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6월 28일 열리는 제7회 공개 사례 발표회를 시작으로 명상과 상담을 융합한 실제 상담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6월 14일에는 오대산 월정사에서 성지순례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고 삶의 의미와 괴로움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걷고 있는 이자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아마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 학회에서는 명상과 상담을 잘 접목해서 불자들이 걷고 있는 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자기 삶에도 좀 적용을 시켜서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명상과 상담을 융합해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는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는 올해에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활발한 활동을 이고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경산불교 총연합회 신도 위탁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경산불광사 대승불교대학이 제6기 졸업식과 7기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일 졸업과 입학식에는 경산불교 총연합회장 선웅스님, 대승불교대학 학장 청원스님, 고문 해해스님, 신효순 동문회장, 김혜숙 6기 대표와 졸업생을 비롯해 신입생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원 스님은 구슬도 갈고 닦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선웅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생활에서 실천하고 그 법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불교 교양대학으로 시작한 대승불교대학은 2018년부터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역 불자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천안 가관사가 제23기 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가관사는 지난 3일 조실 법인 스님과 주지 대원 스님, 윤학명 신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3기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원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모인 인연을 마지막까지 이어간다면 삶의 큰 양식이 될 것이라며 3개월 동안 불법 정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인 스님은 선대 어르신들 말씀에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 인불학이면 부지의라는 말뜻을 되새겨 삶의 기틀이 되는 시간으로 삼길 당부했습니다. 가관사 불교대학은 지금까지 2,700여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23기에는 141명이 입학해 3개월 기초 교리 과정을 거쳐 1년 과정의 경애 학당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3월 5일)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